제가 대만 집에서 출발해서 한국 집까지 오는데 거의 한 13시간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코노미석이 거리두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굳이 찾으려면 빈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른 한국생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집에 도착을 해서 당분간은 바른 한국생활, 바른 외국생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대만 출국에서 한국 입국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잔잔한 브이로그 같은 건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에 공항 출입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공항의 모습들, 출입국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놨거든요. 다양한 모습들도 보실 수 있지만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영상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현장 모습, 또 라이브 모습, 또 나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인데요. 공항 가기 전날 비가 엄청 왔었는데 그래도 결항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항공사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전부 다 한국 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항공에서 환승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No. 티켓팅 할 때라든가 출국 심사에서 얼굴 확인한다고 마스크는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내릴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꽁꽁 싸매고 갔는데요. 모두 다 PCR 검사하고 오는 사람들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대만의 코로나 첫 시작이 항공사 직원 또 파일럿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라든가 페이스시드라든가 이렇게 방호복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라운지에서 본 출국장 모습은 정말 한산하죠. 아까 항공사가 있으면 좀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은 열었다. 여러분, 면세점 구경 가시죠. 조금 싱가포르 공항 느낌 나는데요, 여기. 이 공항이라서.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분들은 모두 다 면세점 직원분들이세요. 여기 보면 직원분들이 그래도 계시는구나.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네. 공항에 항상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지키라고 이렇게 안 적어놔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거의 저만 이렇게 입었고 다른 분들은 그냥 평상복 입으셨는데요. 저 뒤에도 보이시죠? 아시아나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에바 항공 인천 가는 거 캔슬되었습니다. 도쿄, 홍콩, 뉴욕, LA, 토론토 다 캔슬. 인천만 남았어. 이렇게 다니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방역 직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막 기름 물어본다거나 하면 어떡하냐라는 농담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입국해서 정말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호복을 입은 게 거리두기를 실패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방호복을 입으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더 신경 쓰자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여기 소독되는 그 물티슈를 가지고 가서 가방이라든가 손 닿는 곳, 다른 사람이 닿을 수 있었던 곳은 계속해서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조금 설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손 가지고 장난도 쳤었고요. 여기가 타오이안 공항이니까 아래 보시는 곳은 타오이안의 모습입니다. 인천이랑은 정말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런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찍었고요. 구름은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하얀 구름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니까 진짜 하늘 나는 기분이 좀 물씬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2년 만에 한국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촌스럽더라도 이런 것도 다 찍어 넣습니다. 제가 좌석은 비즈니스석을 탔는데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이코노미랑 비즈니스랑 가격 차이가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얼마 없더라고요. 수화물 규정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탔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타면 자리를 이렇게 많이 띄어 앉을 줄 알았는데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석이 이렇게 2개씩 되어 있으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2명씩 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석은 좌석은 조금 좁을지라도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코노미석이 거리두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는데요. 물이라든가 기내식이라든가 빵 같은 것도 다 주셨거든요. 코로나라서 혹시 기내식이 안 나오거나 혹은 좀 정말 간편하게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내식과 뭐 음식, 빵 같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실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도 보면 기내식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용 실리콘 장갑 같은 걸 꼈더니 이게 터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문인식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실리콘 장갑 조금 습기가 차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착륙하는 것도 찍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항공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전이랑 후랑 비교해서 혹시 달라진 점들이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PCR 검사지를 영문으로 받아서 72시간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다른 점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대만은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입국을 금지를 시켜뒀어요. 그런 것들은 입국하시는 나라의 규정을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PCR 검사지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입국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뭐 항공기에서 다 주시고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역 절차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하는 교통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될 거나 미리 알아봐야 될 게 있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한국을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딱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길 안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더라도 그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니까 그것만 따라서 하면 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교통편도 그냥 지방자치단체와 이 검역당국에서 다 매뉴얼을 다 만들어 뒀어요. 어디 가시는 분들은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대로 쭉 따라가면 집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이제 픽업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역당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다. 굳이 찾으려면 빈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만큼 정말 잘 준비를 하셨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저같이 막 빠리빠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매뉴얼을 따라서 잘 못하는 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KTX는 광명역에서만 지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입국자들이 탈 수 있는 열차 칸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뭐 일반 사람들과 섞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리에도 여유가 있어서 다른 분이랑 이렇게 같이 앉는 일은 없었고요. 짐이 많으신 분들도 좀 충분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열 몇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리어라든가 제가 입고 왔던 옷들 모두 현관에 두고 이렇게 소독약 뿌려두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캐리어 들려서 이렇게 짐 정리를 했고요. 입국 다음날에 바로 보건소에서 차량을 보내주셔서 가서 검사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자가격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자 관리를 조금 강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입국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어요. 입국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코로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좀 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입국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가격리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의료진 분과 웬만하면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고, 왜냐면 그런 분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야 잠깐 들어오는 거지만 그분들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으니까 모두 정말 좋게 이렇게 자가격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뭐 해외 입국자들 관리 잘 되고 있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는 모습 다 보여드렸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만 집에서 출발해서 한국 집까지 오는데 거의 한 13시간 정도가 들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짧은 대로 압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빠진 게 있다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열흘 넘게 남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상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콕이나 자가격리 팁 같은 거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